북유럽 패키지 가격 보셨어요? 이 돈이 맞는 건가? 이거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표 보면 비싼 이유가 보이죠. 여기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도는 4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코펜하겐, 오슬로, 베르겐, 플럼, 스톡홀름, 헬싱키를 지나고 중간에 피오르드 구간과 크루즈 숙박이 함께 들어가는 코스죠. 도시 이름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여행이 도시 관광보다 자연과 이동 중심이라는 거죠. 파리나 로마처럼 건축물 보러 가는 일정이라고 생각하면 만족도가 달라져요. 이 상품은 화려한 도시보다 숲, 호수, 바다, 산, 피로들을 보는 쪽에 가깝죠. 지금부터 북유럽 패키지 현실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품가부터 달라요. 9일 기준으로 500만 원 전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보면 비싸게 느껴져요. 그런데 숙박비, 식사, 장거리 이동, 크루즈, 피로드 구간 비용이 전부 들어가요. 특히 성수기에는 호텔 가격 엄청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1박 10만 원대 호텔 기준으로 보면 계산이 절대 안 맞죠. 현지에서는 보통 1박에 한 2, 3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두 번째. 현지 숫자를 조심해야 돼요. 노르웨이 돈으로 100 코로나, 즉 한국 돈으로 약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현지에서는 그냥 100이라고 보이니까 가볍게 쓰기 좋죠. 커피 한 잔이 한 10,000원 정도, 햄버거 하나가 거의 한 24,000원, 그리고 간단한 식사가 거의 4만 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숫자는 작아 보이는데 계산하면 엄청 크게 나와요. 세 번째, 물가는 한국 사람이 바로 체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 지역 바로 가면 느끼거든요. 특히 관광지 주변에서 먹고 마시면 돈이 빨리 줄어듭니다. 마트만 다니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휴게소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호텔 바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 기본 한 25,000원 들 겁니다. 네 번째, 전체 이동 거리는 대략 3,0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한 460km니까 그 거리를 한 7번 정도 가는 셈이죠. 9일이라고 해도 비행기 타는 날, 오는 날, 돌아오는 날을 빼면 실제 현지 시간은 더 짧아요. 그 안에 여러 지역을 지나야 하니까 하루하루 이동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많이 찍는 여행이라기보다 크게 이동하면서 풍경을 만나는 일정이고요. 다섯 번째, 피오르드는 쉽게 보여주는 광경이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보통 피오르드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그 풍경이 공항 옆이나 호텔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러 가려면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산악 열차를 타고 다시 이동해야 돼요. 사진은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을 보기까지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풍경까지 가는 이동도 포함된 여행이에요. 여섯 번째, 크루즈는 숙소이면서 교통 수단이에요. 배는 주로 코펜하겐에서 오슬로, 스톡홀름에서 헬싱키 구간에서 타죠. 보통 저녁에 타서 다음날 아침 도착하는 방식이에요. 대략 15시간 안팎을 배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과 숙박을 한 번에 해결하니까 효율은 좋아요. 다만 호텔 객실처럼 기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방은 작을 수도 있고 샤워 공간도 단순할 수 있어요. 낭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동 수단입니다. 일곱 번째, 숙소는 화려함보다 실용적이에요. 이 지역 호텔이 전부 고급스럽고 화려할 거라고 기대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이케아. 특히 산악 지역이나 자연 구간 근처 숙소는 산장형 느낌이 엄청 많아요. 시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신식 호텔, 대도시 호텔 분위기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객실보다 창밖 풍경이 더 기억에 남는 경우도 많죠. 여덟 번째. 날씨는 여름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한여름에도 낮에는 25도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져요. 아침 저녁에는 10도대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고 그 미만일 때도 있습니다. 한국 여름 생각하고 반팔만 챙기면 현장에서 엄청 당황합니다. 반팔, 바람막이 얇은 겉옷은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홉 번째, 쇼핑보다 자연에 가까운 상품인 것 같아요. 쇼핑센터 방문이 거의 없죠. 쇼핑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장점이에요. 반대로 명품 쇼핑, 화려한 밤거리, 북적이는 도시 분위기를 기대하면 굉장히 심심한 동네입니다. 사람보다 숲이 많고 건물보다 호수가 많고 광고판보다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더 많은 여행입니다. 돈 쓰는 재미보다 풍경 보는 재미가 중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여행으로 괜찮지만 이동은 봐야 되죠.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역이에요.
음식이 비교적 안정적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차분하고 쇼핑 압박도 적은 편인데, 다만 오래 앉아 있는 거 힘들어하시면 일정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루 이동 시간이 긴 날이 있는지, 숙소가 어디인지, 피오르드 구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 됩니다. 좋은 여행지라도 체력과 맞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정리하면 장점은 분명해요. 자연이 압도적이다, 쇼핑이 적다, 여러 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크루즈 숙박은 또 다른 유럽 상품과는 다른 경험이고요. 물론 단점도 분명해요. 비용이 높고 이동 거리가 길고 도시 관광이나 쇼핑을 기대하면 심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비싸도 패키지의 장점이 분명합니다. 유럽 여행 준비 중인데 일정표를 봐도 이게 괜찮은 상품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혈압 인솔자 시선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